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오늘은요 물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주기가 그렇게 어려우신가 봐요. 분갈이 해 놓은 거 물주기, 그 다음에 또 분갈이 하지 않은 거 물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달라요. 분갈이 해서 물 주는 거 하고 분갈이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아이들하고는 물주기를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분갈이를 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앞에다 두고 이렇게 따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요. 한번 또 말씀을 해 보실게요. 요거 잠깐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복수초가요, 제가 예전에 키우던 복수초는 요 복수초하고는 좀 다른 복수초예요. 보니까 제가 밖에서 노지에서 키우던 복수초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잎이 안 나오고요. 그냥 땅에서 꽃만 슝 올라와가지고 꽃이 막 이렇게 피고, 그 꽃이 한 열흘이나 뭐 이렇게 지나면, 열흘에서 한 보름, 이게 복수초가 꽃이 그렇게 길게 안 가요. 여기도 저기 한 보름 됐죠. 꽃이 핀 지가 보름 더 됐을까요? 한 예쁘다 이러면 이 복수초가 꽃이 져요. 밖에 노지에서요. 노지에서는 아마 3월 달쯤 아마 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다가 이게 지면은 꽃이 다 없어지면 이제 이렇게 잎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잎이 빨리 나와요. 보니까. 그리고 키도 많이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알아봤더니 제주도 복수초래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강원도에서 나오는 복수초나 이런 내륙에서 나오는 복수초는 이 복수초가 땅에서 꽁꽁 얼어 있어 갖고 아직 안 나오고 있답니다. 아마 이번 달, 이제 다음 달 구정을 세면 이제 나올런지 몰라도, 아직 포트 작업을 해서 이런 강원도나 내륙에서 나오는 복수초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 복수초는 이렇게 키가 안 자라나 봐요. 그래서 이 제주도 복수초는 이게 복수초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꽃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개복수초, 잎이 이렇게 나오는 새복수초. 그러니까 이 제주도 복수초가 새복수초인가 봐요. 그리고 뭐 복수초라고 불리고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 이제 제주도 복수초 키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늬가 많아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우스님 잘라줘도 될까요?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잘라줘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끝에서 이렇게 이 상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한 번도 키워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끝에서 또 좀 몽우리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 끝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웬만하면 조금 좀 기다려 보다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복수초는 한바탕 그냥 벚꽃처럼 활짝 피고 나면 이게 안 피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꽃대가 올라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 입장의 겨드랑이에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해드렸어요.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한 거 이제 다시 가서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분갈이 해서 이게 화분이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중간 정도 되잖아요. 화분이. 그리고 요런 화분은 작아요. 이렇게 잡고 또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런 화분은 커요. 지금 화분이 저거에 한 5배는 돼요. 아까 보신 거는 요만한 화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제가 이 분홍 이메리스를 사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했는데, 그 포트가 요거보다 조금 작은 포트인데요. 분갈이를 해놓으니까 요렇게 작은 분으로 들어왔어요.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 되는 요런 컵으로 들어왔어요. 엄청 작죠. 이거 한번 보세요. 요렇게요. 이렇게요. 요렇게 작은 요런 분으로 왔고요. 또 요런 것들은 이 분이 낮잖아요. 여기 굉장히 낮죠. 여기 제가 애호가님 분갈이 하실 때 요 선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낮아요. 요 담좌분입니다. 잘 지금 이게 지금 잘 착생을 하고 있죠. 여기요.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물을 열흘 정도는 거의 매일 주다시피 했어요. 이 흙하고 뿌리가 이렇게 돋아 나올 때 있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분갈이 해주실 때 전문 야생 토에다가 이거를 분갈이를 했어요. 일반 흙이 아니고요. 그 전문 야생 토에다가 분갈이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물을 많이 계속 줘도 뿌리가 무르거나 이러질 않아요. 배수가 금방 되면서 또 보습력이 있어요. 그게 흡수성도 있고 그 흙이 자체가요. 물을 빨리 이렇게 물마름이 좋게도 하지만 물을 또 머금고 있고 흡비력이라 그러죠. 물을 흡수하는 그 흡비력 그런 것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흙에 있는 것보다 그 입자가 굵잖아요. 일반 흙은 아주 모래처럼 이렇게 입자가 총총총총 돼 있고 이거는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무르고 이런 거를 방지를 해줘요. 그 대신 이제 여름 같은 때 물을 자주 줘야, 이런 흙에다 심은 것보다 물을 자주 줘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분의 크기에 따라서 같은 식물이라도 한번 보세요. 이 식물을 요렇게 적은 화분에 심었고 또 큰 화분에 요런 식물을 요 뒤에 있는 요런 큰 화분에다 심었다. 이거보다는 2배 정도 이상 크잖아요. 흙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큰 화분에 심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은 똑같은데 물주기가 요거는 더 자주 줘야 되고 이건 더 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흙이 무슨 흙을 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이 흙을 여기에다 썼을 경우에는 뭐 3일에 한 번 주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냥 일반 흙을 썼을 경우에는 얘는 물 빠짐이 좋잖아요. 그리고 물을 자주 줘도 뿌리가 또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반면에 흙을 줬을 때는 물마름이 더 늦어요. 얘보다. 그럼 3일에 한 번 줬으면 4일이나 5일에 한 번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흙도요 안에 마사가 많이 넣어서 했느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바특이나 그냥 순 용토에다가 뭐 펄라이트만 조금 섞어서 했느냐 아니면은 반반 제가 항상 쓰듯이 용토 반 펄라이트 20 마사 30 주로 야생화를 심을 땐 저는 그렇게 해서 써요. 바특을 50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한 40을 정도 넣어요. 40 넣고 또 20%는 펄라이트를 넣고 그럼 6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사를 넣는데 강모래나 뭐 산모래 이런 게 있으면 한 2, 30 넣고 굵은 마사, 중간 마사,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넣는 화산석이나 경석을 넣어요. 여름에 이게 그 화분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화분이 막 뜨거워질 때 이 안에서 막 열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펄라이트나 경석이나 화산석 같은 거를 넣으면은 이 안에서 이 화분 안에서 막 이 열을 받잖아요. 그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이런 것들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육이나 이런 거에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섞어서 제가 야생하는 흙을 사서 쓰지 않고 그냥 집에서 쓸 때는 그렇게 해서 써요. 그리고 이제 녹소토, 저곡토 이런 거를 그 흙에다가 별도로 섞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육이한테 녹소토나 저곡토, 휴가토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그 흙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재활용을 해서 요런 거한테 사용을 해요. 그게 아까우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육이한테 나오는 거에는 좋은 그 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씁니다. 사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육이한테서 나온 거예요. 요새 분갈이를 많이 하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다 섞여 있어요. 이런 건 화산석이에요. 제가 경석이 없을 때는 이렇게 화산석을 써요. 경석이 딸릴 때가 많아요. 그게 다 일본에서 수입 들어오는 거예요. 요런데 화산석은 일본에서 안 들어오고 이게 어디서 들어온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또 수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석이 없을 때는 요런 화산석도 여기 사이즈별로 팔아요. 흙 파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펄라이트를 저는 조금 좀 낮게 넉넉하게 쓰는 편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 게 다 펄라이트인데 하얀 거요. 이런 것들이 다육이 쓰고 나면은 좋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채로 쳐요. 요렇게 그 찜기 같은 거 구멍 뻥뻥뻥뻥 있는 거 있죠. 거기다 치면은 요렇게 굵은 거대로 이렇게 되고 요건 요렇게 돼요. 그래서 벌레는 없기 때문에 제가 토양살충제나 이런 거는 여기다 뿌리지를 않는데요. 단지 이제 뭐를 뿌려 놓냐면요. 비오킬을 좀 뿌려놔요. 원액을. EM 요런 것도 뿌려놔도 효과가 있어요. 비오킬 약국에서 파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비오킬이 알 있죠. 알로 된 것들을 죽이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 비오킬을 뿌려서 밖에 이렇게 해서 말린 상태로 이렇게 했다가 저는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분갈이 하고 나서 있잖아요. 이제 흙은 그 흙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물을 줄 때도 이게 어떤 흙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물을 주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돼요. 물을 매일 줘라. 분갈이 하고 나서 매일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야생토에 심었을 때는 매일 줘도 이게 뭐 무르구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흙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용토나 상토 여러분들이 많이 사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상토를 쓰지 말고 용토를 쓰세요 이러는데 용토에서도 반반을 섞어서 하느냐 용토를 40을 넣느냐 마사를 좀 많이 넣느냐 혼합을 했을 때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용토도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어요. 짜면은 물이 쭈르륵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런 거를 심을 때도 많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한 번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물이 빨리 배출되게 마사를 많이 아까 비율대로 하면 마사를 좀 많이 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을 줄 때 요런 거 화분 있죠. 요런 화분 제가 대체적으로 요런 것들이 다 이제 요즘 근래에 심은 것들은 이런 건 앵초들이 여름에 많이 녹아요. 녹기 때문에 제가 야생 토에다가 이렇게 심고 있어요. 계속 실패를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심고서 올해 이제 요거 결과를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물을 주셨을 때 물을 줄 때요. 처음에 분갈이 해갖고 3일은 매일 줘요. 저도 3일 정도는 이거 지금 분갈이 해놨는데 하나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있죠. 3일은 매일 주고요. 3일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틀에 한 번씩 줘요. 3회를 이렇게 큰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틀에 한 번씩 주고 또 그러면 6일 지나가고 9일 지나가죠. 3일 동안 매일 줬죠. 이틀에 한 번씩 3회를 주면 6일이니까 9일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는 3일에 한 번씩 줘요. 한 번 오늘 물을 줬으면 이틀 건너뛰어서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물을 줘요. 그렇게 해서 3회를 줘요. 그러면은 그 날짜가 3, 3은 9, 9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름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안정이 돼요. 안정이. 이것도 보세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정이 돼가고 있죠. 식물들이 안정이 돼가는 게 보여요. 눈으로. 그렇게 안정이 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 5일에 한 번 준다. 일주일에 한 번 준다. 이러면 그 패턴으로 따라가서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지금 10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분이 커요. 이렇게. 분이 큰데 요런 거는 분이 저거랑 이거 보라쌀이랑 이 에리카가 화분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아이는 5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매일 주다가 이틀 주다가 이렇게 해서 보름 지나서 지금은 5일에 한 번씩 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냥 뭐 평균이에요. 얘가 10일에 한 번 주는데 얘는 5일에 한 번 주죠. 그럼 중간에 한 번씩 한 번 더 줘요. 어떻게 주느냐? 이렇게 제가 항상 물 주는 대로 줍니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놨다가 호수로 전체적으로 주기 전에 얘만 줘요. 얘만 물 좋아하는 애는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만 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이제 물을 줄 때요. 이제 분갈이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뿌리가 활착이 잘 됐잖아요. 요런 아이 지금 한 달이 됐어요. 요런데
요런 것도 한 5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꽃이 피고 있을 때. 꽃이 피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줄 때는 뭐 10일에 한 번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 천리향입니다. 꽃이 안 피고 있을 때 10일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꽃이 필 때는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도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줍니다. 화분이 작아요, 이렇게. 요런 것들은 그렇게 주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화분이 커요. 이 아이. 이렇게요. 나무도 크고요. 저런 거 열흘에 한 번씩 줘요.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며칠마다 주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주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화분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이 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다 다르는데 식물을 사갖고 오시면은 아 얘는 물을 좋아하지 얘는 물을 좋아하지 않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배치를 하실 때 쭉 이렇게 새로 사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하는 것대로 이렇게 놓지만 배치를 하실 때 식물 그 물주기가 참 힘드신 분은 요 이름표에다가 있죠. 아, 요거는 며칠마다 물을 한번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좀 적어 놓고서요.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 두시고 또 3일에 한 번씩 주는 거는 3일에 한 번 주는 것끼리 이렇게 모아 두시고 열흘에 한 번 주는 거는 또 열흘에 한 번 주는 것끼리 배치를 하시고 요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그냥 이제 저처럼 그냥 뭐 이렇게 물 관리를 잘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물 주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날짜별로 조금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저처럼 그냥 이렇게 사랑초면 사랑초 이렇게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키우시면 물 관리가 조금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오늘은 조금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물 관리하는 요령은 식물에 따라서 화분 크기에 따라서 안에 들은 흙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또 건조가 되는 그 집집마다 건조가 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저희 집은 춥고 해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건조가 안 돼요. 통풍도 못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발이 되느냐 따라야 해가지고도 다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그 물주기는 요렇게밖에 제가 해서 그래서 식물을 구입해 갖고 그 좀 특성을 좀 아시고 이렇게 해서 물 관리를 좀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영상 한번 이렇게 담아 봤어요. 감사합니다. 다이코하우스였습니다.